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35% 하락 마감하고 코스피는 0.07% 상승 마감하고 끝났어요. 오늘 오전부터 시장이 좀 이렇게 양갈래길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뭐 실제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뭐 60대까지는 거진다 이 사전 예약이 끝나가죠. 6월 4일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뭐 백신을 맞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뭐 성장에 대한 가치 뭐 기존에 못 갔던 이제는 언택트 시대가 아니라 콘택트 시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전장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서 수급이 좀 빠져서 건설주, 뭐 재개발이나 그런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장에 다시 수급을 그냥 빼놓은 것, 혹은 다시 집어넣은 것. 이게 오전에 뺐다가 하락을 시켜놓고 밑에서 다시 잡아갖고 올리는 그런 개별적인 종목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좀 이 시장에 수급이 좀 바뀐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이제 6월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크게 기대할 만한 시장의 흐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코스피를 보거나 코스닥을 딱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에 좀 많이 받았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들 팔고 즉 이 수급이라는 게 기존에 이 정도의 수급이 현재 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수급이 조금 더 넣어주면서 이 원바운드를 좀 커지는 그림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의 흐름 자체는 이 들어가 있는 시장 안에서 요거 샀다가 요거 팔고 요거에서 요걸로 넣고 또 요거 들어갔다가 또 여기서 여기로 넣고 이렇게 뭐 카드 돌려막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요거 들어갔으면 또 새로운 돈으로 요거 정도 들어가고 또 요렇게 들어가면서 시장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요 안에서 그냥 얘가 이렇게 갔다가 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도는 그런 흐름인 것 같다.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 지나봐야 조금 더 시장에 뭐 탄력이 붙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그런 가치적인 종목들이 코스피에 많이 뭐 포진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하락.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치료제 혹은 진단키트, 백신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에는 그닥 인 시장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코스피를 딱 보더라도 여기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박스권을 올라오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친다라 그랬죠. 위에 벌어지면서 그죠? 그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크게 보더라도 요렇게 하나 잡아놓은 자리가 나오는 거고 또 요렇게 하나 잡아놓은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얘는 크게 보는 요렇게 그냥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큰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전체를 박스권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중간값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코스피가. 이제 이 상단 때릴 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여길 때리고 어디까지 눌러줄 거냐? 때리고 중간까지 눌렀다가 갈 거냐? 아니면 이 중간까지 아예 중간까지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뚫고 올라와서 위에서 버틸 거냐? 그런 기준으로만 봐도 되는 자리이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반대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요렇게 박스를 주었을 때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여기에요.
코스피는 지금 여기가 있는데 코스닥은 이 중간에 여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를 두 개로 나눴을 때 요 하나 이렇게 나눴을 때 코스피는 상단 박스의 상단을 때리고 있고 코스닥은 하단 박스의 상단을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코스닥은 잡주로 본다. 누가?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거기에 외국인들은 당연히 사고팔고 난리 법석을 원래 치는 애들인 거고, 그에 반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만 중요시한다. 코스닥은 항상 배제시킨다. 언제든지 돈 있으면 쳐 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그림이고요. 이래나 저래나 970포인트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 박스권에서 970포인트 중간값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는 한번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을 모양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옵션 만기일 전에 형성이 될 거냐, 그게 아니라면 옵션 만기일 부근까지, 이게 다음 주 화요일 그 정도까지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버티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그런 모습입니다. 후자라면 시장은 여전히 재미가 없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코스닥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재미없는 시장이다. 그죠? 대형주 위주 그런 분들 아닌 이상은, 혹은 발 맞춰서 좋은 정보와 머리로 여기 탔다가 그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겠죠. 근데 스윙으로 가기에는 애매한 시장이에요. 하나 해갖고 들어가 있으면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눌러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갈 거냐, 더 크게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 거냐, 방향 잡기가 애매한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돌아와서는 오늘 같은 날 이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다 그랬죠. TNR 바이오펩 같은 경우도 계속 이 하방 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요런 자리에서 좀 지지가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왔죠. 여기까지. 그죠? 딱 여기 말씀을 기존에 드렸잖아요. 여기서 지지하면 여기까지 기술적으로 반등 한번 나온다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눌러버렸어요. 거래도 약하긴 했지만 수급을 누르면서 현재의 흐름 자체가 이 하단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변경되는 흐름을 한번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강하게 쳐 올리든 아니면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뭐처럼? 수산중공업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이 좀 나타나줘야 된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이 하락 자체가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왔던 물량이 나간 자리는 전혀 없다. 결국엔 우리도 손해지만 이 종목을 건들고 있는 그 누군가도 손해다. 주봉이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강하게 눌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현재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이게 빠졌다라기보다는 뭔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아마케라도 좀 기대를 했는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정작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인데 근데 반응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시장이 참 지랄 같다. 뭔가 재료라기보다는 그냥 돈의 힘 같아요. 돈의 힘.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 이격도를 좀 많이 벌렸던 자리고 이제 이 이격도가 남았죠. 그러면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제 분할적인 관점과 물타기적인 관점은 요 안에서 뭔가 물량이 어느 정도 한 차례 눌러놓고 자리를 잡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주면 어찌됐든 요 45,000원 부근까지 한번 기대를 그때는 해볼 수 있는 자리에, 지금은 하염없이 흘러내린다라는 거, 하단 맞고 그런 관점인 거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오다가 진단키트로 올라오다가 이 공매도 5월 3일 이후부터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쏟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원은 한번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기존부터 드렸죠. 여기 중간까지 올라왔는데 요 자리에서 강하게 한번 칠 수 있는 모멘텀이 안 나온다. 왜? 제약바이오가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가는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다른 쪽에서 지금 치고받고 하고 제약바이오는 오전에 쳐 눌러놓고 여기서 요지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눌러갖고 올라오는 거 혹은 요렇게 가갖고 여기서 버티는 게 아니라 밑에서 요러고 있어요 다. 힘이 없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매한가지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이 랩지노믹스는 장기적인 관점은 21,000원, 단기적인 관점은 22,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 됐든 26,000원은 한번 확인하러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더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그림이 다 요 모양 요 꼴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얘도 여기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데 굳이 여기서 이 이격까지 내릴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뭐 기존에 매수매도가 많이 움직였던 자리가 요 자리는 있어요. 요 자리까지는 얘가 있을 수 있는 자리인데 요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자리고 기존에 여기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지지가 나왔다. 굳이 이 갭자리 메꿀 이유는 없다. 하지만 시장이 여건을 안 만들어준다면 말 그대로 뭔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준다면 누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눌릴 수 있는 자리를 12,500원까지는 열어둘 필요는 분명히 있고 분명히 12,500원까지 열어둘 필요는 있고요. 요 자리를 크게 해치지만 않는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한 번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해치고 내려간다면 뭐다? 시간적으로 여유는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완벽하게 빠져나간 자리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최근 뭐 백신 주사를 많이 맞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당장 없어졌다 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한번 들어왔던 이 흐름이 한 단계 뭐랄까요? 이게 시장에서 관심이 꺼졌다 라고 보는 게 가장 바른 표현이겠죠? 그런 관점이고요. 자, 이래나 저래나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는 지금 부분이다. 제약바이오들이 그런 관점이고 지켜주는지 못 지키면 이 다음 지지라인을 형성하는지를 체크하시고 형성을 한다면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바이넥스도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얘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자체가 흘러내리는 자리를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간값 위로 넘어서야 되는 거고 현재 자리 애매하죠. 지금 이 오늘의 저점이죠. 이 자리 지지 못하면 한 번은 어디 요런 자리까지는 못해도 한 번은 밀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눌러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밖에 못 나온다라는 거. 그죠? 웬만하면 안 깨면 좋을 자리인데 굳이 이 자리를 안 깨면 좋을 자리인데 굳이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시장이 그만큼 받쳐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신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오니까 말 그대로 우리 개인들이 이 종목 들고 있어 손해보고 있는데 저 종목이 튀니까 여기서 조금 빼갖고 여기 넣어갖고 이걸로 수익 볼 생각으로 근데 이제 물리죠. 그러는 것처럼 현재 시장 자체가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물리신 분들이라면 좀 기다렸다가 물타기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좀 더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좀 바라보시고요. 화이자 관련된 KPX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만원대를
지지하는 그림이 꾸준하게 좀 나타나주다가 그죠? 오늘 오전에 그냥 밀어버렸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오늘 기다리다가 뭔가 안 나오니까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에라이씨 하면서 밀고 다음을 생각하자 라는 관점으로 지금 현재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밀린 부분이라면 9,350원 이 자리를 유지하는 데 체크하시고, 당분간은 그러면 이 자리만 유지한다면 당분간은 11,000원 부분까지 해서 박스권이 좀 유지될 확률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죽을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얘는 상승을 강하게 빠른 시일 안에 해주고 오랫동안 주가를 눌렀어요. 오랫동안 가고 빠르게 누른 자리가 아니라 빠르게 올라가고 오랫동안 슬금슬금 내려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설거지 털고 나갈 이유는 없어요. 설거지 털고 나갈 거였다면 요렇게 나오고 빵 하고 올린다면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굳이 요렇게까지 흐름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그만큼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딱 얘도 여기 자리까지만 딱 찍고 요 상한가에서 뭔가 일을 좀 쳐줄 줄 알았더니 그냥 다음날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흐름을 아예 깨버렸어요. 이 미친놈 새끼들이.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내려앉았고, 어찌됐든 9,300원대 단기적인 관점 길게 보더라도 9,000원 요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든 아니면 물타기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어찌됐든 최근에 들어왔던 이 수급이 다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림이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게 그냥 허물없이 밀어놨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자리의 흐름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아미노로직스 얘도 이 mRNA 백신 관련인데 들어갔던 수급을 다 반납을 시켰어요. 결국에는 올라왔던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얘가 상승을 시작했던 자리가 2,900원대 정도인 거고, 여기서 그나마 거래가 한번 빵 하고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니까 여기 3,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가 어찌됐든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판단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좀 지켜보자. 그닥 주가를 많이 올리지도 않은 자리거든요. 주가를 그닥 많이 올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시작하는 그림 같은 부분이에요. 어쨌든 바닥 대비해서 기존의 고점 부분까지 한번 찍기는 했지만, 고점을 찍고 다시 누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추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회사는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인 거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이다. 대신 강하게 올리기보다는 위아래 흔드는 그림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를 좀 만들어 주다가 결국에는 다 눌러버렸죠. 이 모더나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얘기가 된 뒤로는 다른 일반 모더나 관련된 잡주라고 해야 되나요? 시총이 낮은 애들이 뭔가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그럼 아무튼 이 한미 정상회담 이루어지고 나서 백신 관련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희마리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제로 소멸의 관점으로 이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별로인 모습인 거고요. 1180원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어찌됐든 요 단기적인 또 박스권
부근까지는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다. 1450원 부근까지도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고요. 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뭐 나스닥 자회사 뭐 상장 어쩌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빵 하고 터트려 놓고 그대로 눌렀어요. 그냥 다시 뭐다? 원점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시장이 참 그렇죠. 원점으로 내려왔어요. 이 공매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불안감을 만들어 놓고 원점으로 내려와서 그냥 주가를 눌렀다. 월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차트의 흐름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안 이뻐요. 지저분하고 안 이쁘지만 최근에 이 수급의 동향을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밀고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제약바이오 자체가. 근데 지금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뭐 말 그대로 뭔가 다른 걸 생각하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다 100% 이상씩은 다 올라간 종목이에요. 만원에서 뭐 23,000원.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100%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기술적 반등을 내놓고 마무리 짓는 부분일 거냐,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장이 현재 코스피가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힘이 없기 때문에 코스피만 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코스닥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뭐가? 제약바이오 혹은 반도체가 둘 중에 하나라도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뭐 한다? 간다. 근데 그런 애들이 다 지금 현재 요 모양 요 꼴로 죽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힘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 번의 파동 정도는 나왔지만 이 파동의 원리로는 지금 갈 수 없는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하나의 파동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횡보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또 하나의 파동을 만들어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는 있다 분명히.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를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라는 기준으로 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KPM테크 같은 경우도 뭐 임상 성공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틀간 주가를 눌렀거든요. 3, 4일간 주가를 눌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휴머니젠 관련해서 여기서 상승은 분명히 있었죠. 휴머니젠 지분을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휴머니젠 뭐 임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럼 갭 띄워놓고 밀고 여기서 좀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온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휴머니전 관련해서 임상 관련된 얘기로 올라간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굳이 이제 나올 거니까 그 나올 걸 기대해서 뭐다? 주가를 일부러 억지로 누르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포기하긴 이른 종목이다. 뭐가 어찌됐든 아직 이 자리도 못 찍었다. 3,550원 요 자리도 아직 못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켜볼 필요 있고,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임상 3상이 성공했다라고 대한 찌라시 개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자리가 어디? 여기였죠. 여기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임상이 성공했다라는 걸 다 아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거든요.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한번 움직이고 나서 주가를 그냥 눌러놓고 여기서 이제 뉴스가 공시로 나오면서 요런 그림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아직도 버티고는 있죠.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라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KPM테크도 그런 그림으로 좀 만들려고 얘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멀리 옮기려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건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이 중국 관련돼서 어제 상한가를 갔죠. 오가닉 티 코스메틱과 헝성그룹, 중국 관련주인데 상한가 만들어 놓고 오늘 그냥 갭을 말도 안 되게 눌러버렸죠.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보더라도, 자, 5분봉으로 들어와서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시가를 여기서 전날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시가, 이 세 개 봉이, 이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만들어 놓고,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밀리고 나서, 위아래 음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빵 하나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죠? 시작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라는 거죠. 어디? 1000원. 오늘 시가를 어디? 993원. 그래갖고 고점이 어디? 1000원. 결국엔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말도 안 되게 눌러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뭐다? 너나 나나 다 손해다. 그런 모습의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하도 중국주들은 잡주죠. 근데 어차피 바닥에 있는 자리라 상패될 거 아니라면, 출산 장려 실시로 올랐다가 결국에는 다 때려 박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출산 장려가 아가방하고, 저 다른 거 제 뭐로 하나 있는데 그걸로 봤는데 얘도 출산 장려로 들어가나요? 유아의 대상으로 샴푸, 바디워시, 클렌징, 얘도 저출산 쪽으로도 들어가네요. 헝성그룹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나? 얘도 같은 관점인가요? 얘도 그러네요. 산하제한 폐지 관련해서 주가를 두 개 다 올렸다가 주저앉혔네요. 뭐 아가방이나 그런 것들은 어제 먼저 주저앉았고,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거래가 그래도 빵 하고 들어왔던 요 자리, 그리고 갭이 생겼던 요 자리죠. 이렇게 900원, 850원 요 부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찌됐든 얘는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자리거든요. 끊임없이 하락을 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림을 좀 저점을 갱신하기도 했지만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인 거고, 요 윗자리까지는 한번 쳐줄 줄 알았는데 못 치고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 주봉으로 봤을 때 그냥 구름대 상단을 오늘 그냥 갭 상승을 해갖고 넘기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하나의 또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예 그냥 뭐 했다? 망쳐버렸다. 굳이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자리는 요 구름대 주봉상에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요런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적지 않은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뭐 이런 남양유업처럼 얘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림 만들어 놓고 제가 영상 찍었었죠. 이 자리 이탈 안 하면 뭐다? 어찌됐든 요 자리까지는 한번 간다. 그죠? 요 자리까지 한번 갔다가 여기서 뉴스를 띄워가지고 여기까지 올려버리잖아요. 양아치들이라는 거죠. 결국엔 요런 그림을 뭐다? 오가닉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끝낼 거였다면 여기서 그냥 갭 띄워놓고 슈팅 한번 쫙 내는 척 하다가 그냥 음봉으로 눌러버려도 되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손 떼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들도 나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그런 그림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고요. 뭐 형성그룹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갭이 떴네요. 63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누르는 그림, 600원까지는 열어둬야 되겠죠. 600원 정도까지만 열어두면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다. 얘는 그냥 얘도 여기서 시작했네요. 오가닉이 빠지니까 같이 빠졌는데, 여기서 거래가 빵 터지고 나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일단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여기 시가 부분이네요. 그럼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뭐다? 어찌됐든 이런 갭 자리까지는 한번 매꾸로 내려온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0원 정도까지, 600원에 610원까지만 열어두고
좀 지켜보자. 이래나 저래나 상장 폐지 시즌은 일단은 지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중국주라서 한 달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봤지만 해외 종목은 이 실적 자체가 한 달이 늦어요. 우리 3월 달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걸 얘는 4월 달인 거고, 그러면 5월 6월에 1분기가 마무리 될 거를 얘는 6월에서 7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자리다. 아직은 못해도 9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는데, 자신이 있는, 말 그대로 내가 어느 정도 이 매매에 자신이 있는 분들만 하세요. 이런 종목들은. 왜? 잡주니까. 재수 없으면 뭐 한다? 상장 폐지로 갑니다. 이런 잡주들은. 그죠? 대신 먹을 땐 또 확실하게 준다라는 거죠. 그죠? 예전에 코디엠? 코디엠 같은 경우도 어디였나요?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을 거예요. 맞나요? 요 자리인지 요 자리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잡주는 맞다. 조심해야 될 건 맞는데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 어찌됐든 한 번은 더 치고 죽는다. 그죠? 그 뒤로는 제가 영상을 안 찍잖아요. 이런 종목들. 왜? 잡주니까. 어찌됐든 뭔가 한 번은 해놓고 죽어도 죽어야 된다. 뭐 찍을 수 있는 자리까지 찍고 눌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아직. 그렇다면 조금 더 좀 지켜보자. 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혹여나 니딩과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을 드릴게요.